자, 여러분, 선생님이 보고 오라고 한 영상 다 잘 보고 왔나요? 그림처럼 나무에다가 또는 식물에다가 비닐봉지를 씌우고 일정 시간이 지났더니 물이 생기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비닐봉지에 모인 물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광합성. 우리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재료가 뭐가 있다고 했지? 우리 이산화탄소랑 맞아, 빛 에너지도 필요한데 선생님이 빛 에너지 말고 또 다른 재료,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고 했지? 맞아, 물 필요해요. 우리가 식물은 물을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흡수할까? 맞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말한 것처럼 뿌리로 흡수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걸 식물이라고 하자. 우리가 뿌리, 이 주황색이 뿌리야.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지. 아이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요. 근데 우리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어? 맞아, 엽록체. 근데 엽록체는 뿌리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엽록체가 있는 여기 잎들까지 물이 올라와야 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광합성에서 필요한 물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다. 그 다음에 그 물을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와서 엽록체까지 와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물은 이렇게 뿌리로 흡수한다. 그럼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흡수할까? 이걸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 그럼 산소가 필요하고 또 호흡을 하면 생겨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지.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런 과정을 해주는 기관이 누가 있을까? 맞아. 코랑 입이 있네. 이렇게 코랑 입이 우리가 필요한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내뱉는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지. 그 식물에도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배워봅시다. 여러분, 식물의 잎이 굉장히 얇은데 그 얇은 잎의 구조를 살펴보면 왼쪽 그림 같이 생겼어요. 가장 겉에는 표피, 여기가 표피, 이렇게가 다 표피야.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 그 안에는 또 다양한 조직들이 있고 또 체관이랑 물관이라는 물이나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빨대 같은 관이 있어요. 이것도 다음 단원에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표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인 표피 안에는 우리가 기공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오늘 기공이 뭔지 자세히 배워봅시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잎의 가장 바깥층에는 표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아까 봤던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 다양한 세포, 그 다양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표피가 그 안쪽에 있는 여러 세포층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그 표피에는 우리의 아까 코나 입 같이 다양한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체들이 통과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공이라고 해요. 기공에서 기는 기체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공은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 꼭 우리의 입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공은 우리 몸에 있는 입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조금 더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은 기공, 공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다. 여기가. 근데 기공 양쪽에 공변세포라고 해서 우리의 입술처럼 생긴 세포가 하나 있어요. 입술이라고 생각을 하자. 오른쪽 그림 같이 닫히면 기공이 닫힘으로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입을 열지 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입술을 붙이면 입술을 서로 딱 붙이면
숨 쉴 수 있어, 없어? 맞아, 숨 못 쉬지. 코가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어. 그럼 다음에 입술을 열면 입술이 딱 떨어지게 되면 맞아. 그때는 다양한 기체들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지. 이렇게 입술 역할을 하는 게 공변세포. 입술 역할을 하는 게 공변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더 쉬울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이 기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체의 종류를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식물에서 밖으로 방출하기만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어떤 기체냐? 수증기. 식물 안에 있는 수증기만 식물에서 밖으로 방출되는 기체예요. 또는 식물과 밖을 왔다 갔다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합시다. 다시 우리가 기공을 통해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기체가 일방적으로 식물에서 밖으로 나가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식물이랑 그 다음에 그 식물 밖으로 식물 안과 밖으로 왔다 갔다 때로는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는 경우 두 경우가 있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서 식물이 무조건 밖으로만 방출하는 기체는 수증기,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체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예요. 기공을 통과하는 기체는 총 3종류가 있다. 수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그런데 식물에서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는 건 수증기. 식물에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밖에서 식물로 들어오기도 하는 기체는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공을 통해서 어떤 기체가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 밖으로 수증기가 나온다고 했어. 수증기가 기체 상태인데 이 수증기가 응결돼서 액체가 되면 뭘까? 이 수증기가 지금 기체 상태인데 이 수증기를 액화시키면 어떤 액체가 돼요? 수증기를 액화시키면 물이 되지. 물이 기체가 되면은 수증기. 물이 열면 이거 기억 안 나면 과학책 한번 다시 보고 알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수업 처음에 봤던 영상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식물에다가 비닐봉지를 씌우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증기의 기공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빠져나와요. 식물의 잎에 있는 기공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빠져나와요. 수증기가 나왔다가 수증기 상태에서 상태 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봉지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영상에서 식물에 비닐봉지를 씌웠을 때 물방울이 생긴 건 왜 그렇다고? 기공을 통해 식물에 있는 수증기가 빠져나와 물로 연결됐기 때문에 물방울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기공을 통해서 식물 안에 있는 수증기가 빠져나오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식물의 잎에 있는 기공에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증산작용에서 증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기. 수증기 할 때 그 증기. 다음에 산은 흩어지다. 그러니까 식물 안에 있는 물이 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로 흩어지는 작용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식물에 비닐봉지를 씌웠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물방울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방금 배운 증산작용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한 것처럼 여기 밑에도 나와 있네. 증산작용이 일어나 입속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수증기가 빠져나와서 다시 물로 상태 변화하여 이렇게 물방울로 맺히게 된 겁니다.